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17일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을 4.0%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 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1분기 때는 18.3%까지 올랐다가 2분기에 7.9%, 3분기에 4.9%로 뚜렷한 하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4분기에는 4.0%로 완전한 이 경기 둔화 추세에 돌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4분기의 4.0%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이후에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1년에 중국의 GDP는 114조 3,670억,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2경 1,44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전년보다 8.1%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통계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지난해에 8% 성장을 기록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중국이 반사적인 이익을 챙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난해 8% 성장에는 큰 의미를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8%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수치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추산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대유행 변수에 따른 왜곡 효과를 걷어내야지 진짜 중국의 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2020년하고 또 기저효과 덕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온 2021년 결과를 평균 내보는 것이 타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2020년, 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나옵니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 6.0%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각각 5.1%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걸 이제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이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완전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2011년에 9.6%,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4%, 2015년 7.0% 이렇게 쭉 가다가 2019년에 6.0%로 내려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 이제 6%도 무너지면서 5.1%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원래 중국 통계는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별로 믿음이 많지가 않죠.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도 사실 많은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부풀려졌다 하는 이야기죠. 이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매체들은 경제 전문 기관들의 예측을 종합해가지고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4%에 이르지 못하는 3.6%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딱 4.0%입니다. 그러니까 딱 턱걸이를 한 셈인데요. 이건 2021년 1, 4분기에서 4분기로 가는 추세 자체가 극적인 하향세인데다가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다가 연간 경제 성장률 또한 5%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하반기의 경제 성장률 추락이 너무나도 가파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는 이보다 약간씩 더 높은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말인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바로 그날 중국 공산당 중앙산전부는 아주 미묘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 사회 발전 성취를 충분히 보도하라고 매체들한테 지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중앙선전부가 각 매체들에게 대중의 생산 활동에 깊이 들어가서 각지 경제 사회 발전의 성취와 조국 각지가 융성하는 모습, 인민 대중이 평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도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0차 당대의 성공적인 개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라라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전부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 업계, 개인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그 사회 실현, 여기하고 관련된 탈빈곤 성과, 그리고 농촌진흥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당과 국가의 역사적 성취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은 여러 가지로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인구 통계 결과를 원래 4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한 달이나 늦은 5월 11일에 겨우 발표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국가통계국이죠. 그런데 발표 전에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다가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인구 통계 자료 비밀 유지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인구 통계 관련된 여론을 감시하고 즉각 중앙에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중국의 인구학자인 이푸생 교수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 그러면서 당국의 인위적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019년 공식 인구 통계 데이터가 중국의 실제 출생률과 인구 규모를 과대평가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늦게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는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도 허점이 많았는데 출생자 숫자는 줄어드는데 전체 인구는 더 늘어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랬던 중국이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 성장률 발표도 사실 4, 4분기 수치가 4.0%에 턱걸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대학교의 금융학교인 천저우는 지난 1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천하경제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하락은 필연적인 추세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회를 앞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중국 국가통계국은 수치를 조작해서 5% 이상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경제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중국의 수치를 제대로 믿지 않지만 올해는 특히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뭐 중국 통계 못 믿는다는 거, 뭐 이건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이번에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일까요? 특히 2022년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큰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빅테크, 그러니까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육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가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부문의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업계의 위기는 전 산업에 파장을 미치면서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든 겁니다. 더욱이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그룹과 같은 이 대마의 채무 불이행, 그 디폴트 사태는 중국 경제 전반의 안정을 뒤흔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안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부동산 투자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데 그쳤고요. 작년 부동산 투자, 산업 투자, 인프라 투자 등이 반영된 모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4.9%에 그쳤습니다. 항상 얘네는 두 자릿수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경제 주름살을 이 부동산 시장이 안기고 있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중국 내 변수인데요.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이 역으로 중국 경제를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중국이 회복됐었죠. 자, 이런 방역 정책이 올해는 되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 전역으로 번져가면서 인구 1,300만의 도시인 시안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했죠. 지난 8일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바로 코앞인 텐진에서 확진자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이제 베이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방역 정책은 기로를 막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봉쇄된 도시와 지역이 급증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 특히 내수 소비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산업 생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소비, 특히 요식업하고 여행업에 큰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로 전달 11월에 3.9%보다 더 낮아져 가지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 3대 축 모두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사분기에는 그래도 반짝 성장을 하고 연간 평균 성장률이 5%를 간신히 지켜낸 이유가 뭐냐?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 14일 해관 총서, 그러니까 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수출은 코로나 특수에 힘입어 가지고 3조 3,6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3,996조 원 정도로 전년보다 29.9%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의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평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축인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빨간불이 켜집니다. 소비 시장은 이미 위축돼 가지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투자 또한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여기에다가 해외에서의 중국 투자 유입 또한 미국의 견제, 그리고 중국 내 외국 자본 압박 정책 때문에 감소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전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 수치가 지난 2020년에는 35%였는데 지난해에는 5%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자금 부족 때문에 개발 사업도 전면 중단됐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일으킬 기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인터넷, 금융, 교육, 소비재 같은 모든 산업들에서 투자가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저항해서 드러눕게, 그러니까 탕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탕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완전히 드러눕는 거죠. 그렇게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둔화된다면 중국 경제 앞길은 그야말로 험난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도 안 되는 한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국 내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이를 반등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 중국 정부 당국도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안정 속 성장을 외치는 것도 따져보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죠. 중국 통계국도 이날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하면서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엄중해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가 삼중 압력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온중구진, 그러니까 안정 속 발전 총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거시경제의 큰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20차 당대회를 승리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 당국의 희망대로 이 중국 경제가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 바로 중국 공산당에 의한 경제의 정치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접근했는데 지금은 시진핑 주석부터 앞장서 가지고 당의 용도에 의한 경제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5% 성장률도 무너진다 그러면 중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